용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바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이 램과 하드디스크, 또 광학디스크이기 때문입니다. 램은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 하드디스크와 광학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로 쓰인다는데,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램, 메모리, 정말 자주 들어보는 단어 중 하나죠. 램은 롬과 더불어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메모리, 즉 저장 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기억 장치로는 램이 사용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기를 공급하는 동안에만 기억된 내용이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즉 짧은 순간이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된 내용이 지워지게 됩니다. 전기 공급을 중단해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돼 왔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나 USB 메모리로 널리 쓰이는 플래시 메모리가 그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비쌀 뿐더러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DR2 메모리입니다.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기판에 붙여 만든 것으로 흔히 모듈램이라고 하는데요. 각 메모리 칩의 용량과 기판에 붙은 메모리 칩의 개수에 따라 모듈램의 용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칩이 기판 양쪽에 붙은 제품을 양면램, 한쪽에만 붙은 제품을 단면램이라고 합니다. 이 칩은 SPD 칩이라고 하는데요. 메모리 종류, 용량, 제조사, 시리얼 번호, 제조일자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쉽게 확인하려면 CPU-Z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외부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통해 제조사, 용량, 종류, 속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과 연결되는 단자인데요. 메모리 슬롯에 거꾸로 꽂는 것을 방지하는 노치, 즉 홈이 파여 있으니 무리해서 힘을 주지 않고 위치에 맞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보다 원활하게 식힐 목적으로 방열판을 부착한 제품도 있는데요. 물론 방열판을 떼어내면 일반 메모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요즘 메모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DDR2, DDR3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DDR2의 정식 명칭은 DDR2 SD램입니다. 먼저 SD램의 뜻을 살펴보면 싱크로노스 디램의 약자로 동기화 디램이란 뜻인데요. 무엇에 동기화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메모리 클럭 스피드를 FSB 속도에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FSB란 CPU와 노스 브릿지의 연결 속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SD램 이전의 메모리들은 FSB보다 느린 클럭 스피드로 인해 병목 현상이 심했지만 클럭 스피드를 FSB에 맞춘 SD램이 등장하면서 이런 병목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동작 속도를 FSB와 동기화한 SD램은 펜티엄 2, 3 시절만 해도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펜티엄 4와 같이 더 빠른 CPU가 등장하면서 SD램 역시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DDR SD램입니다. DDR은 더블 데이트 레이트의 약자로 하나의 클럭에 두 개의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뜻인데요. SD램에 비해 클럭을 조금만 높이면서도 데이터 전송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의 클럭에 4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DDR2 SD램과 하나의 클럭에 8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DDR3 SD램과 같이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위한 제품들이 개발되었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은 DDR2 SD램입니다. 어떠세요? DDR SD램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메모리의 명칭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바로 PC2 6400, PC3 1600과 같은 표기입니다. PC2 6400, PC3 1600과 같은 표기법은 메모리의 최대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뜻하는데요. PC2 6400과 PC3 1600의 대역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최대 데이터 전송률을 보면 메모리의 클럭 스피드도 알 수 있는데요. 메모리의 최대 대역폭을 모듈램의 데이터 전송 단위인 64비트, 즉 8바이트로 나누면 클럭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로 널리 쓰이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운영체제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인데요. 앞서 살펴본 램과 달리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이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직사각형의 금속재 케이스에 단단히 밀봉되어 있는데요. 제품 밑면에는 하드디스크의 모델명과 용량, 제조일자 등의 상세 정보가 표시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디스크를 구동하는 스핀들 모터, 버퍼 메모리, 데이터 커넥터와 전원 커넥터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스핀들 모터는 하드디스크의 기록면인 플래터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로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버퍼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입출력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는 메모리로 CPU 편에서 살펴봤던 캐시 메모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시리얼 ATA 커넥터입니다. 시리얼 ATA가 등장하기 전까지 쓰이던 이 IDE 방식은 내부선 정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시리얼 ATA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데이터 기록면인 플래터와 데이터를 읽고 쓰는 헤드 등 주요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플래터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금속의 원판입니다. 하드디스크, 즉 단단한 디스크라는 이름은 플래터가 딱딱한 재질인 데서 유래된 것인데요. 2.5인치, 3.5인치와 같은 하드디스크의 규격 역시 플래터의 지름에 따라 나눠집니다. 헤드는 데이터의 읽기 및 쓰기를 담당하는 부품인데요. 암 끝에 달린 상태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플래터 위를 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헤드는 플래터 표면에서 10억분의 3m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떠 있는데요. 이것은 전보 747 여객기가 지상에서 3cm 높이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매우 약하므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플래터의 회전 속도, 버퍼 용량, 플래터 수입니다. 앞서 플래터의 회전 속도는 스핀들 모터의 회전 속도라고 얘기했는데요. 플래터를 빨리 돌리면 데이터를 그만큼 더 빨리 읽고 쓸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모터를 빨리 돌리는 만큼 소음과 소비 전력도 증가하므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데스크탑용 하드디스크는 7200rpm, 노트북용 하드디스크는 5400rpm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높은 성능의 하드디스크 중에는 10,000에서 15,000rpm으로 작동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플래터의 수 역시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1TB 하드디스크라도 보시는 것처럼 제품별로 구성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500GB의 플래터는 200GB 또는 334GB의 플래터보다 기록 밀도가 높아서 전반적인 데이터 전송률에서 유리합니다. 또 금속판 3장, 5장을 돌리는 것보다는 2장을 돌리는 것이 소비 전력 면에서도 유리하겠죠? 버퍼 메모리의 용량도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버퍼 메모리가 16MB와 32MB인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버퍼 메모리 용량이 큰 제품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SSD란 단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차세대 저장 매체로 SSD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SSD는 금속 재질의 기록면을 모터로 구동하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 매체로 이용하는데요. 데이터 전송률이 하드디스크에 비해 월등히 높고 소음이 전혀 없으며 전력 소비량 또한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사양 PC 또는 넷북과 같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휴대 PC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가격이 높은 것이 단점이라고 할까요? 하드디스크와 더불어 컴퓨터마다 빠지지 않는 보조기억 장치인 ODD인데요. 사실 ODD라는 용어보다는 CD-롬 드라이브, DVD-롬 드라이브와 같은 용어가 더 익숙하시죠? ODD는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등 광 디스크를 이용하는 드라이브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입니다.
내부의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이용 CD나 DVD 등의 광학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저장 장치입니다. 광학 디스크를 회전시키고 레이저 다이오드를 좌우로 움직여 데이터를 읽는 방식이 얼핏 보면 하드디스크와 비슷한 듯한데요. 컴퓨터와 연결할 때 시리얼 ATA 포트를 이용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네요. 레이저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니 왠지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CD나 DVD 표면에 입혀진 염료를 강력한 레이저로 태우는데요. 따라서 흔히 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단,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악 CD나 영화 DVD 등은 미리 구워낸 원판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찍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흔히 프레스 CD라고 합니다. 이들의 자리를 이어받을 차세대 미디어, 바로 블루레이인데요. 블루레이는 CD나 DVD와 같은 크기지만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DD는 미디어의 종류, 쓰기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방법이 다양한데요. 특히 읽기, 쓰기와 관련해 보기와 같이 롬 드라이브와 레코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레이 부분을 보시면 콤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블루레이는 읽기만 지원하지만 CD나 DVD 미디어에는 읽고 쓰기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ODD 시장의 주류는 DVD 레코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특정 방식의 미디어와 ODD가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ODD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ODD에 미디어를 집어넣으면 잠시 후 선풍기가 도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것은 ODD 내부에 들어간 미디어가 회전하면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ODD 역시 미디어를 더 빠르게 회전시켜서 읽기, 쓰기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써왔는데요. ODD의 속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배속입니다. 보시는 표는 각 미디어별 배속과 그에 따른 전속률을 표기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몇 배속을 지원하는지가 ODD 제조사의 중요한 홍보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서 더 이상 배속 경쟁을 벌이지도 않고 또 예전만큼 주목받는 기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의 상세 사양에는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인 램과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 ODD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램에 붙은 명칭들의 뜻, 하드디스크, ODD의 구조 등을 통해 평소에 습관적으로 듣던 용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파워 서플라이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헬로 PC, 다음 시간에 만나요.